네, 안녕하십니까. 2022년 8월 23일 위증시 긴급 점검하겠습니다. 어제는 제가 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방송을 못한 점 죄송합니다. 몸이 좀 많이 안 좋아서 좀 쉬었습니다. 네, 일단은 나스닥 지수 좀 체크할게요. 그동안 제가 굉장히 여러분들께 이제 계속 얘기 드렸던 게 지금 글로벌 경제 지표, 금리 인상, 여러 가지 현상들이 전반적으로 주시장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적 반등이 나왔다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데드캣 바운스, 죽은 고양이인 줄 알았는데 옥상에서 떨어뜨려서 죽었을 줄 알았으나 죽지 않고 살아서 번쩍 치솟아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결국에는 그랬던 거죠. 예. 마치 이제 그런 표현을 이제 증시에서 씁니다. 예. 근데 그런 모습처럼 굉장히 강한 반등이 나왔었습니다. 거의 뭐 바닥 대비 한 20% 이상 나스닥도 올라왔고요. 근데 문제는 미국 증시만 이렇게 강한 반등이 좀 나왔죠. 뭐 인도 뭐 이런 것들도 인도 증시도 올라왔는데 뭐 그런 것들은 우리가 깊이 고려해야 될 사항은 아니긴 하죠. 뭐 아르헨티나 뭐 이런 것들 이상한 인플레이션과 관련돼서 좀 올라온 국가들도 있긴 합니다. 예. 그런 거 하나하나까지 다 이제 얘기하자면 너무 길어지니까 이제 그런 거는 제외하고 그래도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다. 아르헨티나, 보베, 이건 어디 볼까요? 브라질의 보이파시죠. 이런 식으로 아르헨티나 같은 국가들이 갑자기 신고가를 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르헨티나는 금리 자체가 막 50% 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통화 자체도 이상하고 뭔가 이상한 어떤 경제 시스템에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걸 정상적으로 보기는 좀 힘들 수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비이성적인 현상도 일어나고 있는 국가가 있다. 뭐 이 정도로 보시는 게 좋겠죠. 네. 그래서 다시 다우 산업지수로 들어가면 자 이제 데드캣 바운스가 올라와서 241을 맞고 떨어졌습니다. 제가 241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많이 얘기 드렸습니다. 1년 평균치까지 회복했습니다. 다우 산업지수가. 근데 문제는 경제 지표라든지 현재 통화량이라든지 어떤 연준의 정책 기조 자체가 그렇게 증시에 우호적이지 않았음에도 매파적인 흐름, 마치 이제 매가 사냥을 하듯이 날카로운 발톱으로 굉장히 공격적으로 뭔가 행동을 하는 매파적인 비둘기파, 온건한 파가 아니죠. 예. 매파적인 흐름에서 241까지 돌아온 것만 해도 엄청난 어떤 데드캣 바운스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연속으로 잭슨홀 미팅 25일부터 열린다고 다시 이제 금리 기조는 똑같다. 물가 상승률이 2% 될 때까지는 고금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발언들이 나오면서 시장이 가파르게 또 조정을 받았습니다. 예. 현재 스코어 딱 여기까지죠. 다우 산업지수 33,000. 네. 근데 우리나라 지수를 봤을 때 우리와 다우 지수를 일단 뭐 수치적으로 좀 비교했을 때 우리가 최고점 대비했을 때 3,300 찍고 지금 2,400이고 다우 산업지수는 36,000 찍고 3만 찍고 바운드 나온 거거든요. 한 20% 정도 조정받고 지금 10% 정도 조정받은 상태입니다. 우리 증시는 한 30% 조정받고 지금 5% 정도 올라온 상태죠. 그러니까 굉장히 괴리율이 큰 상태입니다. 미국 증시가 올라올 때 우리 안 올라왔고 미국 증시 떨어질 때 우리는 계속 떨어지고 오늘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어느 정도로 하락하느냐 뭐 제가 봤을 때는 1, 2%, 2% 이상 하락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1%에서 뭐 1.2, 3%대 그 정도 하락을 하면 정상 흐름이다라고 좀 보셔야 되고 여기서 만약에 2% 이상 확대되면 이제 투매 구간으로 가면서 여기 저점을 붕괴하러 가는 직전 저점을 붕괴하러 가는 굉장히 안 좋은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없습니다. 일목균표에서 선행 스팬도 붕괴하고 지금 2460이니까 50포인트 이상 뭐 2400이 깨진다?
이런 식으로 움직여 버리면, 그러면 이제 여기 깨러 가는 거죠. 마치 이제 개별 종목이 카카오뱅크가 폭락한 것처럼, 아 이거는 뭔가 투매 양상이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어디서? 외국 쪽에서 우리나라 주식을, 그나마 S&P 야간 선물 쪽이 흐름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괜찮은데, 외국인들이 뭐 주식, 현물, 선물 막 동시에 폭풍 매도를 하면, 이제 이런 것, 이 카카오뱅크가 블락딜처럼 이제 뭔가 수급에 의해서 깨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코스피나 코스닥이 깨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 투매들 또 나올 수 있죠. 이제 지치고 지쳤던 개인 투자자들이 기술적 반등을 이용해서, 제가 계속 얘기 드렸습니다. 현금화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최대한 현금화를 해주세요. 현금 비중을 확대해 주세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기술적 반등이 나왔을 때. 뭔데 뭐 이것도 저것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됐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아 이제 더 이상 늦으면 안 되지 하고 오늘 폭락에 아마 투매에 동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오전장에. 근데 이제 오전장에 투매가 나왔는데, 문제는 이번 주죠. 이번 주 25일날 또 국내 금융통화위원회가 있습니다. 금리 인상을 또 하게 되고요. 그리고 잭슨 미팅 나왔는데 안 좋은 얘기가 또 쏟아져 나오지. 그 다음에 9월에 금리 인상 확 또 나오지, 미국.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미국이 금리를 계속 올리면 우리나라 증시도 계속 지속적으로 어떤 타격을 받는 거죠. 결국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개별 기업의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통화량의 문제, 투자자들의 심리 문제, 이쪽을 더 많이 이제 언급드리고 있습니다. 기업 자체 하나하나를 뜯어놓고 보면 그렇게 지금 당장 뭔가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현상들이 결국에는 이제 경기 침체로 가게 되는 거죠. 재고가 쌓이게 되고요. 소비자 신뢰지수가 떨어지고, 다음 달, 그 다음 달, 앞으로 이제 소비 어떤 패턴이 자꾸 사람들이 지갑을 이제 닫게 되는 거죠. 부동산 떨어졌죠. 주식 떨어졌죠. 그러니까 뭐 밥을 하나 먹더라도 좀 더 싼 거 먹까? 이제 이러면 인플레이션이, 죄송합니다. 그러면 또 인플레이션이 이제 완화될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완화되면 금리 상승 기조가 다소 둔화될 수 있죠. 또 그때 또 마찬가지로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 시장이 그냥 끊임없이 하락한다기보다는 또 호재로 어떤 상황이 바뀌면 또 바운스가 나올 수 있고, 리바운드가 나올 수 있고, 이제 이런 걸 이용해서 매매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어느 정도 스윙적인 관점이나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그래서 현금을 만들고, 또 너무 과하게 빠졌을 때는 다시 회귀하려는 240일로 또 회귀하려는 성향이 또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걸 좀 체크해야 되고요. 주식 개별적으로 해외 종목들 하나하나 이렇게 뜯어다 보면 지금 확실히 안 좋은 쪽은 IT 제조 장비 쪽이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지금 일목균표 선행스팬이 이제 붕괴되는데, 인텔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텔의 신저가가 나왔거든요. 이러면 오늘 삼성전자는 굉장히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반도체 쪽이 전반적으로 안 좋다고 얘기 들었는데, 인텔 CPU 칩도 이렇게 안 좋으면 PC 시장도 안 좋고 스마트폰 시장도 안 좋고 전반적으로 소비가 다 안 좋아지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어떤 바로미터, 지표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굳이 뭐 경기 선행 지수가 얼마다, 앞으로 제조업 지수가 얼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뒤져볼 필요 없이 인텔 주가 하나 딱 보면 그 지표를 분석했던 사람들이 인텔 주식을 던졌다라는 거거든요. 그거거든요. 넷플릭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시청자들이 자꾸 이제 밖에서 나가니까 구독자가 많이 감소했다라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그 얘기인 거거든요. 굳이 뭐 하나하나를 볼 필요 없이 하나만 보더라도 그 하나에 함축되어 있는 모든 의미를 다 해석해낼 수 있는 거죠. 아마도 마찬가지. 이제 굉장히 큰 기술적 반등이 나오다가 급격히 하락하는 모습이거든요. 이제 여기서 금리가 추가 인상되면 이제 사람들이 그동안은 별로 신경 쓰지 않았던 이 기업들의 어떤 재무적인 지표까지 보는 겁니다. 앞으로 실적이 3분기 실적이 더 나빠지면, 안 그래도 실적이 안 좋은데 IT 기업도 기술주들은 원래 실적이 나쁜데 더 나빠지면 어떻게 하지? 이제 메타 이런 아이들은 신저가로 향해 가는 거죠. 이 카카오뱅크 차트거든요. 여기서 이제 와장창 할 수 있는 거죠. 어디서 뭐 자산운용사에서 뭐 리포트가 나온다거나 뭐 증권사에서 리포트가 나온다거나 하면서 이 154달러가 붕괴되면 또 와장창.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확률적으로 와장창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거죠. 왜? 카카오뱅크에서 나왔으니까.
우리나라 주식에서 나왔으니까 자꾸 전이 되는 겁니다. 주식들이 이쪽에서 나오고 어차피 외국 기관 투자자들이나 우리나라 기관 투자자들은 다 시스템을 다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외국계 증권사가 있고 우리나라 증권사들이 외국에도 나가 있고 그렇잖아요. 서로 정보를 교환하기 때문에 이러면 이제 불가피해지는 거죠. 그래서 안 좋은 악재들은 굉장히 빠르게 퍼지고 호재들에 대해서는 둔감해지는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시장도 지금 여기서 오늘 이제 악재가 이제 들어왔죠. 근데 이 악재에 대한 반응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 얼마나 강하냐가 오늘 관건인 거죠. 오늘은 주식을 사고 팔고 하는 것에 중점을 두면 안 되겠죠, 당연히. 오늘 주식을 사느냐, 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증시가 어떻게 버티느냐, 우리나라 증시가 얼마나 조정을 받느냐, 어떤 속도로 조정을 받느냐, 얼마나 큰 폭으로 하락 출발을 하느냐, 하락 출발했는데 반등이 나오느냐, 반등이 나오지 못하느냐, 종가까지 밀리느냐, 아니면 종가에는 회복을 하느냐, 이런 하나하나를 다 디테일하게 체크를 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IT 제조업이 이렇게 나빠지면 결국 뭐 폰이든 가전이든 다 이렇게 안 사기 시작하면 자동차, 뭐 이제 필수 소비재 뭐 이런 것까지 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경기 침체에 대한 시그널들이 후발적으로 또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좀 힘들어질 수 있는 거죠. 대신에 이제 그러면 끝나는 거는 아니다라는 게 또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갑을 닫으면 이제 물가가 안정되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가격을 낮추기 시작하죠. 왜 안 팔리니까. 지금 스마트폰 안 팔리니까 싸게라도 팔아야 되는 거죠. 어떻게든지 재고를 처리해야 되는 거죠. 그 재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물가가 분명히 낮아지게 될 겁니다. 그 과정이 다시 경기를 살릴 수 있는 통화 정책이 또 나오게 되고 금리를 다시 진정시키거나 낮추는. 지금 중국은 경기가 되게 안 좋죠. 중국 경기 지표는 오히려 통화량을 완화시키는 비둘기파적인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또 중국이 물가가 싸지면 그 물가로 인해서 미국의 물가가 싸지고 미국의 물가가 싸지니 어떻게 되죠? 금리를 인상을 안 하게 되고 그러면 또 증시가 환호하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다양한 현상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너무 비관적으로 볼 필요도 없고 대신에 너무 긍정적으로 볼 필요 없고 그냥 좀 지금은 저희 스탠스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좀 시장을 관망하는 차원에서 현금 비중을 그래도 최소한 30, 40%, 50% 나의 투자금의 비중을 굉장히 줄여놓는 여기서 무리하게 신용, 뭐 미수, 주택담보대출 이런 영끌, 비투 이런 거는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어떤 시장의 흐름은 이런 상황이니까 잘 보시고 잘 대응하시면 된다. 너무 무서워할 필요도 없다. 그 얘기를 좀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